크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미래의 가능성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현재의 모습에 얽매이지 않는다.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마음을 움직여 목표를 이룰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가능하다고 믿어라. 그것이 창조적 사고의 토대이다. 안녕하세요. 북맘의 상상서재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고 성공의 마인드를 장착하도록 힘을 주는 책. 바프록터가 읽고 추천하는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를 요약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을 믿어라. 성공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훌륭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흔히 개인적인 번영으로는 좋은 집, 휴가, 여행, 새로운 물건, 재정적 안정, 자녀에게 주는 최대한의 혜택이 여기에 속하며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는 감탄과 존경의 대상 혹은 지도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공은 자유를 의미한다. 즉 근심이나 걱정, 두려움, 좌절, 실패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그것은 자존심, 지속적인 행복 및 만족의 발견, 자신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위한 더 많은 서비스를 뜻한다. 어쨌든 성공은 승리를 의미한다. 성공, 즉 성취는 삶의 목적이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원한다. 다시 말해 삶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평범하고 지루한 삶을 원치 않는다. 어떤 사람도 이류 인생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정서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누구나 원하는 성공의 지혜는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성서의 한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어떻게 해내느냐의 문제는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앞에서 언제나 그 해답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믿음은 우리가 인생에서 성취하는 것들을 통제하는 일종의 조절장치이다. 그저 평범하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친구를 관찰해보라. 그는 자신을 두고 시시한 인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인생에서 받는 것도 그만큼 적다. 자신이 큰 일을 성취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 큰 일을 성취하지 못한다. 스스로를 중요치 않은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고 걷고 행동하는 모든 방식에서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이 역력히 드러난다. 아마도 그가 믿음의 통제장치를 재조정하지 않는 한 그의 그러한 이미지는 더욱더 움츠러들고 작아질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 역시 그의 그러한 이미지를 보고 그를 평가절하할 것이다. 반대로 발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관찰해보라. 그는 자신이 많은 가치를 지녔다고 믿기 때문에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받아낸다. 스스로 크고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리고 그의 행동, 대인관계, 성격, 생각, 관점 등 모든 것이 이 사람은 프로다. 그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크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어라. 믿음이라는 조절장치를 전진에 맞춰 놓아라. 성공할 수 있다는 진실한 믿음으로 당신의 성공을 발전시켜라. 크게 믿고 크게 성장하라. 믿음의 힘을 얻고 강화시키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성공을 생각하고 절대로 실패를 생각지 말라. 일터에서 집에서 성공의 생각으로 실패의 생각을 대신하라.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나는 아마도 실패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가 나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최고이다 라고 생각하라. 기회가 생기면 나는 해낼 수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걸 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당신의 모든 사고 과정을 지배하게 하라. 그러면 그 조건반사로 당신의 마음은 성공을 초래할 만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반면 실패의 생각은 그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한다. 다시 말해 실패의 생각에 대한 조건반사로
실패를 초래할 계획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두 번째, 당신은 생각보다 훌륭하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상기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슈퍼맨이 아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남보다 우월한 지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성공의 비결에는 그 어떤 신비한 비밀도 숨어 있지 않다. 더불어 성공은 운에 의한 것이 아니며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 세 번째, 크게 믿어라. 성공의 규모는 믿음의 크기에 좌우된다. 따라서 작은 목표를 세우면 얻는 것이 작지만 큰 목표를 세우면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리고 큰 아이디어와 커다란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작은 아이디어와 작은 계획을 실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성공을 생각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첫 단계. 성공으로 나아가는 사고훈련 프로그램의 첫 단계는 실패 질환인 핑계병에 대해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핑계병은 광범위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은 건강 핑계병, 지능 핑계병, 나이 핑계병, 운수 핑계병이다. 건강 핑계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의 건강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 좋지 않은 몸 상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마치 잡초에 비료를 뿌려주는 것과 같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지겹게 만든다. 당신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자신의 건강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진실로 감사하라. 묵혀 없애느니 써서 없애는 게 낫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우리들 대부분은 지능에 대해 두 가지의 기초적인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간다. 첫째, 우리는 자기 자신의 지능을 과소평가한다. 둘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지능을 과대평가한다. 이러한 실수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헐값에 팔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머리가 좋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 과감히 도전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능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꺼이 그 일을 떠맡는다. 중요한 것은 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이다. 실제로 IQ가 100밖에 안 되더라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협조적인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이 IQ가 120이나 되지만 부정적이고 염세적이며 비협조적인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존경을 받으며 더 많은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나이 핑계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당신의 현재 나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난 이미 늙었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난 아직도 젊어 라고 생각하라. 새로운 지평선으로 눈을 돌려 열정과 청춘의 기분을 되찾아라. 당신의 생산적인 활동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계산해보라. 만약 당신이 30세라면 아직도 생산적인 활동 기간의 80%가 50세라면 40%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인생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행하는데 미래의 시간을 투자하라. 부정적인 생각으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늦어버린다. 몇 년 전에 시작했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패배의 사고방식이다. 그 대신 나는 지금 당장 시작할 것이다. 인생 최고의 시절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라.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다. 운수 핑계증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받아들여라. 언뜻 보기에 행운인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라. 그러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준비, 계획, 성공을 낳는 사고 과정이 선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역경을 만났을 때 교훈과 이익을 얻지만 패배하는 사람은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 자신감은 성공의 무기이다. 자신감을 기르고 두려움을 없애라. 자신감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 자신감을 발산하는 사람들, 걱정을 정복한 사람들,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런 자신감을 몸에 익힌 것이다. 당신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바로 그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모든 일에 있어서 희망은 그 출발점이지만 승리를 거두려면 희망에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치료하고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두려움을 자신과 분리시켜라.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하라. 그런 다음에 행동에 들어가라. 어떠한 두려움이든 거기에 맞는 행동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망설임은 두려움을 확대하고 과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단호한 태도로 즉각 행동하라. 당신의 기억 은행에 긍정적인 생각들만 저축하라. 부정적이며 자기 비하적인 사념들이 정신적인 괴물로 자라지 않게 하라. 불쾌한 사건이나 상황들은 아예 기억 속에 떠올리지 말라. 사람들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라. 사람들은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럼으로써 타인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라. 타인은 당신과 같은 또 다른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하라. 물론 당신에게 으르렁거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당신의 양심이 명하는 올바른 일을 행하라. 그러면 유해한 죄책감 콤플렉스가 자라는 걸 예방할 수 있다.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매우 실질적인 행동 수칙이다. 항상 자신감에 차 있고 진정으로 자신감이 넘친다는 자세로 행동하라. 그러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은 기법들을 활용하라. 앞좌석에 앉는다. 대화할 때에는 항상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25%더 빨리 걷는다. 당당하게 말한다. 진정으로 환하게 미소를 짓는다. 크게 생각하는 법.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마음 속에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낙관적인 영상이 떠오르도록 하는데 뛰어난 사람들이다. 실제로 크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크고 긍정적인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어낼 단어와 어구를 사용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보자. 계속 노력해 봅시다.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요. 지금까지는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 제품을 믿기 때문에 판매량을 올릴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그들의 주문량이 적군요. 그러니 그들의 수요를 더 충족시킬 만한 계획을 세워봅시다. 포용력이 있고 긍정적이며 명랑한 단어와 어휘로 당신의 기분을 묘사하라. 타인을 표현할 때 밝고 명랑하며 우호적인 단어와 어휘들을 사용하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타인을 격려하라. 자신의 계획을 설명할 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승리를 약속하고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게 하라. 성공을 약속하고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제 무덤을 파는 짓을 하지 말고 성을 쌓아라.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크기만큼 대접을 받는다. 우리는 가끔 영문을 알 수 없는 행동들을 목격하곤 한다. 예를 들어 가게의 판매원이 어떤 손님에게는 재빨리 나서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인사를 하면서 또 다른 손님은 무시하는 이유를 의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남자가 어떤 여인에게는 문을 열어주면서 또 다른 여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한 적은 없는가? 혹은 일반 직원이 어떤 상사의 지시사항은 성실히 이행하면서 또 다른 상사의 요청은 마지못해 들어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의 크기만큼 취급받게 되어 있다. 스스로 자신이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대접을 받는 것이다. 겉모습에서부터 중요하게 보여라. 그것이 중요한 생각을 해내는 데 도움이 된다. 당신의 겉모습은 당신 자신에게 메시지를 던져준다. 그것이 당신의 정신을 고양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게 하라. 당신의 겉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을 전달한다. 그 메시지가
여기 성공자가 있소. 지적이고 성공적이며 의지할 만한 사람이요. 라는 내용을 지니게 하라.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라.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신적인 신호를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의 일을 중시하면 부하 직원들도 자신들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하루에도 여러 번 자신을 격려하라. 자신에게 자신을 선전하는 CM을 만들어 보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최고의 인간임을 상기하라.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자문해 보라. 성공자라면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 그리고 그 답변에 따라라. 주변 환경을 관리하여 성공적인 환경을 만들어라. 우선 자신의 주변 환경을 의식하라. 육체적 음식이 육체를 만들듯 정신적 음식이 마음을 만든다. 환경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도록 만들어라. 억압적인 힘, 이른바 부정적인 사람들이나 너는 그것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 패배를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라. 소심한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 당신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라. 질투심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실수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마라. 성공적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 당신의 미래는 중요하다.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조언가로 인해 당신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수많은 심리적 햇살을 쬐어라. 새로운 그룹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당신이 해볼 만한 새롭고 자극적인 일거리를 찾아보라.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정신적 독소를 몰아내라. 험담을 피하라. 사람을 화제로 삼았을 때는 긍정적인 면만을 얘기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인류를 지향하라. 그렇게 하지 않을 여유는 더욱더 없다. 당신의 태도를 당신의 편으로 만들어라. 당신은 마음을 읽을 수 있는가?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다. 실제로 당신은 날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도 당신의 마음을 읽는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태도 평가를 통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생각을 표출한다. 태도는 곧 마음의 거울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반영한다. 올바른 태도는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에 3가지 태도를 기르도록 하라. 그것이 모든 상황에서 당신 편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활기찬 사람이다 라는 식의 태도를 길러라. 모든 성과는 투자한 열정에 비례하게 되어 있다. 자기 자신을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 다음의 3가지를 실천하라. 더 깊이 파고들어라. 뭔가에 무관심하다면 그 대상을 더 깊이 파고들어 연구해보라. 그것이 열정에 불을 붙여줄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 즉 미소, 악수, 대화, 심지어 걸음걸이에도 생기를 불어넣어라. 활기차게 행동하라.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 그 누구도 나쁜 소식을 전하면서 긍정적인 일을 성취할 수는 없다. 당신은 중요하다는 식의 태도를 길러라. 상대방을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줄 때 그들은 당신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준다. 다음의 사항을 기억하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도록 해주어라.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어라. 서비스 제일주의 태도를 몸에 익히고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라. 모든 일 속에서 사람들에게 기대 이상으로 베푸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라. 생각이 큰 사람들은 호감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올바로 생각하는 기법을 별로 입에 담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생각이 큰 성공자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지 알게 된다면 아마도 깜짝 놀라고 말 것이다. 린든 존슨 대통령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는 대통령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개인적인 설득력을 개발하던 중 자신만의 성공 비결 10가지를 개발했다. 그 원칙들은 누구든 존슨 대통령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그의 언행을 통해 실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만큼 철저히 지켜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법을 배워라.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표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함께 있어도 전혀 부담되지 않을 만큼 편안한 사람이 되어라. 오래 신은 구두, 오래된 모자 같은 사람이 되어라. 3. 어떤 일을 당해도 안달내지 않을 만큼 느긋하고 여유 있는 성품을 기르자. 4.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라. 5. 사람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통해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자신의 흥미로운 자질을 개발하라. 6. 자신의 성격을 연구하여 모난 부분을 심지어 그것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없애버려라. 7. 자신이 지금까지 품어왔고 지금도 갖고 있는 모든 오해를 진실한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로 치료하고자 노력하라. 8. 진실로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될 때까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연습하라. 9. 누군가가 성공하거나 슬픔과 시리에 잠긴 것을 보면 결코 때를 놓치지 말고 축하해 주거나 동정을 표하라. 10.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힘이 되어 주어라. 그러면 그들은 당신에게 진실한 애정으로 보답할 것이다.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목표를 이용하라. 인간의 모든 진보, 즉 크거나 작은 발명, 의학적 발견, 기술 문명의 개가, 경제적 성공 등은 모두 처음에는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진 후 현실이 된 것들이다. 그리고 인공위성들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까닭은 인류의 우연한 발명 때문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우주 정복을 목표로 정했기 때문이다. 목표는 곧 목적이자 결심이다. 목표는 꿈 이상의 것, 즉 실행되는 꿈이다. 목표는 막연하게 그걸 해냈으면 좋겠어 라는 식의 바램을 뛰어넘는다. 목표는 그것이 바로 내가 이렇게 일하는 이유야 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이다. 따라서 목표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그 어떤 진보도 이루어질 수 없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내내 방황할 뿐이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비틀거리기 때문에 결코 그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공기가 있어야 하듯 목표는 성공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누구도 목표 없이는 우연으로라도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을 분명히 파악하라. 진보적인 기업처럼 당신도 앞을 내다보며 계획하라. 어찌 보면 당신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의 재능, 기술, 능력은 당신의 상품인 것이다. 당신은 그 상품들이 최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날의 계획이 바로 그 일을 해줄 것이다. 다음은 그러한 계획에 도움이 될 2가지 단계이다. 첫째, 3가지 부문, 즉 업무 부문, 가정 부문, 사회 부문의 관점에서 미래를 그려보라. 이런 식으로 당신의 삶을 나누는 것이 혼란과 갈등을 피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라. 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길 원하는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나를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10년 후의 업무 부문. 1. 어느 정도 수준의 수입을 원하는가? 어느 정도 수준의 책임을 지길 원하는가? 3. 어느 정도 수준의 권한을 원하는가? 4. 일에서 어느 정도의 명성을 얻길 원하는가? 가정 부문. 1. 가족과 나에게 어떤 종류의 생활 수준을 제공하고 싶은가? 2. 어떤 종류의 집에서 살고 싶은가? 3. 어떤 종류의 휴가를 가고 싶은가? 4. 청년기 자녀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싶은가? 사회 부문. 1. 어떤 종류의 친구를 갖고 싶은가? 2. 어떤 사회적 그룹에 가입하고 싶은가? 3. 공동체에서 어떠한 지도적 위치에 서고 싶은가? 4. 옹호하고 싶은 그리고 가치 있는 대의는 무엇인가? 확고한 목표는 인간을 진정으로 살아있게 한다.
인간 장수 연구의 전문가인 툴레인대 의대의 조지이 버치 교수에 따르면 수많은 요인이 인간의 장수를 결정짓는다고 한다. 즉 몸무게, 유전, 음식, 정신적 긴장, 개인적 습관 등의 요소들이 인간의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하지만 버치 박사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종말을 향한 가장 빠른 지름길은 은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살기 위해서라도 인생에 흥미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선택권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은퇴는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종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먹고 잠자고 논다는 자세는 은퇴 방식 중에서도 자신을 가장 빠르게 죽이는 양식이다. 은퇴를 그저 의미 없는 삶의 최후로 인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인생 자체의 최후임을 인해 깨닫게 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목표도 없는 인간은 빨리 노화되고 만다. 반면 현명한 은퇴 방식은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다. 애틀랜타에서 오랫동안 커다란 은행의 부은행장으로 있던 나의 친구 루 고든에게 있어 은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그는 은퇴 이후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자리를 잡고 놀라운 속도로 일을 진행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제 60대인 그는 컨설턴트로서 수많은 고객들을 상대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알아주는 인류 연사가 되어 있다. 볼 때마다 젊어지는 그는 여전히 30대처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루 고든은 단순히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늙고 따분한 불평꾼이 결코 아니었다. 확고한 목표는 확실히 인간을 살아있게 한다. 나의 대학 동창의 모친인 디 부인은 아들이 불과 2살배기였을 때 암에 걸렸다. 게다가 남편은 부인이 암 진단을 받기 불과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별다른 희망을 주지 않았지만 디 부인은 결코 포기할 줄 몰랐다. 그녀는 남편이 남겨준 자그마한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2살배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모습까지 보기로 작정했다. 그 이후 수많은 수술이 있었다. 그리고 매번 의사들은 앞으로 몇 개월만 더 살 수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물론 암은 결코 완치되지 않았지만 그 몇 개월은 20년으로 늘어났고 그녀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6주 후에 세상을 떠났다. 확고한 그녀의 목표가 20년 동안 죽음을 이겨낼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이다. 목표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라. 장수에 관한 한 이 세상 그 어떤 약도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망만큼 큰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으며 이것은 당신의 의사도 지지하는 사실이다. 리더십을 가지자. 당신은 성공의 높은 레벨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옆에서 혹은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밀려 올라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라. 앞에서 설명한 성공 원리들은 당신의 지도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귀중한 도구들이기도 하다. 리더십의 원칙을 활용하는 방법. 당신이 영향을 미치고 싶은 사람들과 마음의 교류를 나누어라. 그들의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볼 때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진다. 행동하기 전에 다음의 질문을 자문해보라.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을 상대할 때 인간 존중의 원칙을 적용하라. 이 일을 인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해보라. 행하는 모든 일에서 인간 제일주의를 나타내라.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남을 대접하라. 분명 그만한 보답을 받을 것이다. 진보를 생각하고 진보를 믿으며 진보를 추구하라. 행하는 모든 일에서 진보를 생각하라.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높은 기준을 적용하라. 부하 직원들은 상사의 복사판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복사될 만한 가치 있는 원판이 되도록 하라. 가정, 직장, 소속된 공동체에서 진보를 지향하겠다라고 결심하라. 시간을 내어 당신 자신과 상의하고 최상의 사고력을 개발하라. 자유로운 사색은 그만한 소득이 있다. 그것을 이용하여
당신의 창조력을 일깨워라. 그 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적이거나 사업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라. 날마다 혼자서 생각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라.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용했던 사색의 기법을 활용하라. 자기 자신과 의논하라. 여기까지 책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의 힘과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